4시간을 방황했어요. 와, 네. 4시간을 좀 무섭네. 아, 이러다가는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또 언덕을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여우랑 맞닥뜨린 거예요. 여우가 도망가면서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에서는 아, 내가 분명히 여기서 쓰러지면은 저 녀석이 와가지고 날 뜯어먹겠구나. 나 이거 파먹겠구나.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다양한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들 덕분이고 공룡을 연구하는 방법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 가야 되나요? 가야 됩니다. 아, 직접 가서 공룡을 데려와야죠. 연구하실 때도 직접 가셨었어요? 가야죠. 주로 어디로 갔어요? 그때? 저는 우리나라 탐사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화석 발굴하기가 되게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암석이 되게 단단해요. 왜 그러냐면은 암석이 당연히 단단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약간 판의 경계에 있는 곳들이 지각 변동을 많이 받잖아요. 네. 암석의 성질 중 하나가 열을 받거나 압력을 받으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발굴하려면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거 힘듭니다. 다 진짜 이렇게 곡괭이로 파야 되나? 네, 이만한 무슨 공룡뼈 하나 찾으려면은 발굴하려면은 드릴 이런 거 막 가져와가지고 몇 반 며칠을 해가서 겨우 파내고 화석 처리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곳이 이제 몽골 고비 사막이거든요. 고비 사막. 네.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좀 내륙이죠. 지각 변동이 이렇게 많이 받던 곳이 아니에요. 암석이 부드럽습니다. 얼마나 부드럽냐면은 공룡 시대 때 만들어진 암석인데 그냥 송곳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푹 찌르면은 구멍이 쏙 나요. 네.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우리나라 화석은 주변에 암석이 단단하다 보니까 화석도 단단해요. 그래서 잘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몽골 화석 같은 경우는 잘 깨져요. 그러겠죠. 애기 다뤄야 되겠다, 진짜. 귀하게 다뤄야겠네. 발굴하다가 막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예쁘겠다. 그때는 진짜. 앉아서 본드로켓을 다 붙여야 돼요. 그래도 그 본드 다 붙일 수는 있나 보네요. 못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뭐 특수한 걸 쓰실 줄 알았는데 본드로 붙이는군요. 본드로 붙입니다. 네. 근데 본드로 잘 붙여야 돼요. 갈라진 부위에 살짝만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여기에 안 삐져나오게끔. 네. 다 이것도 스킬이 그 전문가가 있겠네.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가서 화석 발굴도 하신 거예요? 예. 와. 많이 부셔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이 뭐냐면은 네. 몽골 남고비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여러 시대 지층들이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살짝 짙은 갈색인 지층이 보이실 거예요. 맨 위에. 네네. 저 신생대 때 쌓였던 지층이에요. 저기에는 이제 타조 화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은 불구스름한 지층이 보이실 거예요. 저 아래로. 네. 거기가 이제 백악기 말에 쌓였던 지층이에요. 저기서 이제 공룡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를 갑니다. 보름 정도 발굴을 하고 와요. 그래서 그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 차 타고 갑니다. 네. 차 타고 가는데 바로 그냥 그 화석지로 가면은 편하겠죠. 근데 거기 뭐 사실 비행장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챙겨가야 될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울란바타르에 가서 또 저희끼리만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가 국립공원이에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몽골에 있는 공룡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팀을 꾸려서 가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가면은 사막 한가운데인데 도로가 나 있어요. 도로를 잘 만들어서 가는데 만들다 말았어요. 야, 근데 무슨 자동차 광고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정말 비포장 도로네요. 네. 근데 그래서 되게 피곤하겠다. 엄청 피곤해요. 저게 저희가 어느 시대의 공룡을 찾느냐에 따라 가는 그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전기 백악기라는 시기에 쌓인 지층을 가려면은 동쪽 고비, 동고비로 가야 돼요. 동고비까지 가는 데는 하루면 돼요. 남고비가 이제 후기 백악기. 공룡 좋아하시는 분은 아는 저기 뭐 타르보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공룡들이 있어요. 남고비로 가는데 거기는 3박 4일 걸릴 때도 있고요. 가는 데만. 굉장히 힘듭니다. 중간에 숙소가 없어요. 중간에 저녁쯤에 도착해서 텐트 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접고 다시 타고 하루 종일 비포장된 데를 가고 중간에 또 비가 많이 내려서 갑자기 없던 강이 생겨요. 그럼 돌아서 가야 됩니다. 진짜 자연이네. 네. 개인적으로 동고비를 좋아하고요. 최근엔 남고비를 좀 많이 갔어요. 동고비를 좋아하신 이유는 가까워서. 가까워서죠? 네, 가까워서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면은 이런 풍경이에요. 저희가 타고 온 차가 지금 저 오른쪽에 있고요. 미리 도착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보면 트럭 한 대 있죠. 예. 네, 밥차예요. 그래도 밥차 있어. 밥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항상 먼저 출발하고요. 네. 밥차도 있구나. 네, 밥차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지. 네, 저 뒤에 있는 차들 없어도 보급, 상관없어요.
근데 주유소도 없잖아요. 아, 그죠. 만약에 주유가 필요하다면 근처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하루 걸립니다. 와, 그럼 차가 퍼지거나 고장나면 이제 큰일 나겠다, 진짜. 그러게. 네, 그러면은 이제 무전기라든지 통해가지고 근처 마을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거기서 사람이 와서 뭐 한다든지 그럼 좀 수소를 기다리고 받는다든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겠네.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타고 온 차들은 없어져도 상관없는데 밥차가 없어지면은 큰일이죠. 차에 라면 서로 막 같은 뜯어먹고 거. 난리 날 거예요. 오펜하이머 교수는 2천만 원 연기 밥차에 라면 같은 거 있는지. 라면도 있고요. 오!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제 몽골 분들이 가시거든요. 요리사분들 몽골 아주머니 분들이세요. 몽골 요리를 해주시다가 저희가 몽골 요리를 잘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좀 한국 음식을 좀 배워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막 닭도리탕을 드신 적도 있어요. 근데 같이 따라간 몽골 분들이 못 드시더라고요. 매워서. 아, 매워서. 저기 일반인도 갈 수가 있나요? 예전에는 일반인도 데려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네. 네,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냥 뭐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독사도 있고요. 정갈도 살고요. 오, 네. 무섭다. 와, 자고 눈 떴는데 갑자기 정갈 내가 그러니까. 얼굴 있으면 진짜. 예전에 일본 팀이랑 갔을 때는 일본인 대학원생이 변로로 갔다가 뱀한테 물려가지고요. 근처 병원까지 하루 걸려서 갔다 왔는데 다행히 독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좀 이건 좀 말하기는 좀 창피하네. 진짜. 근데 너 왜 다쳤어? 근데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와다시 변을보다 변을 당해서. 면허보다 면허. 풍경이 저래요. 그래서 가면은 일단 숙소가 없죠. 각자 텐트 가져온 걸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고생물학자분들이 예. 텐트를 제일 잘 쳐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군필. 네, 군대를 군필. 다 갔다 와서요. 네. 아쉽게도 아직 우리 척추고생물학 연구하시는 분 중에는 여성분은 없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여성분들도 꽤 많으세요. 실제 그렇군요. 척추고생물학회를 가면 여성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오,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그래. 우리나라에 척추 고생물 학자가 한 어느 정도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네. 10명 안 됩니다. 10명이 안 돼요? 네. 그럼 서로 다 알겠네. 다 알죠. 그리고 다 같은 연구실입니다. 그 연구실만 있군요. 네. 오, 신기하다. 그래서 장난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해외 학회 갈 때 같은 비행기 탔다가 그 비행기 추락하면은 대한민국 척추 고생물 학자 다 없어지는 거구나. 네. 와, 귀하신 분들이네. 예, 사람들이 또 사막에서 보름 있다 오는데 궁금해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자주 씻냐? 근데 샤워를 못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물이 귀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쓰는 물이 저기 지금 짬통이라고 하는 그 통 안에, 파란색 통 네, 안에. 파란색 통 안에 물을 담아와요. 근처에 마을에 있는 우물에 가서요. 근데 그게 이제 가축들이 먹는 물이랑 같아요. 저거를 저 옆에 있는 조그만 통 안에 물을 넣은 다음에 저 밑에 보면 길쭉한 나사가 있어요. 네. 나사를 툭툭 치면은 그 물이 통과 나사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물이 쪽쪽 나옵니다. 저 물로 고양이 세수 좀 한다든지. 와, 빡세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물이 좀 많이 아껴가지고 많이 남는다. 그러면 머리를 감겠죠. 등목을 한다든지. 가끔. 그리고 이제 이게 머리를 못 감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막에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모래가 머리카락 사이에 낍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동고비를 가느냐 남고비를 가느냐에 따라 머리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색깔이 달라요. 그럴 수 있겠다. 동고비의 지층은 갈색이에요. 오래 있으면은 머리가 갈색으로 바뀝니다. 남고비에 있으면 빨개져요. 지금 그러면 대머리 개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씻는 건 그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밥차가 오죠. 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 좋아, 네. 좋아. 생각보다 약간 벤또 좋아. 스타일로 나와요. 네. 가면은 이제 물론 양고기, 소고기 다양하게 나옵니다. 갔더니 고기 나오죠. 저녁에 네. 고기 먹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함박 스테이크처럼 나오고 너무 좋다. 아침 일어나서 죽이 나왔네요. 죽을 이렇게 휘 저으니까 고기가 또 나와요. 단백질 주고. 네. 약간 편스토랑 느낌이야. 공통점이 있어요. 네. 다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몽골 쪽이 그 고기 많이 먹잖아요. 약간 채소는 가끔 드시긴 하는데 식물 하면은 약간 가축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진짜요? 네. 거긴 또 기후 특성상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재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배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옆에도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는 만두를 주신 거예요. 드디어 고기가 아니구나 했는데 안에 고기 만두. 그 저녁에 남긴 고기를 가지고 재활용한 만두예요.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도 꼭 챙겨가야겠네. 네, 그래서 꼭 챙겨가는 게 고추장. 그러네. 가져가야겠네, 고추장. 필요합니다. 고추장. 필수네. 이렇게 맨날 고기만 먹다 보니까는요 살이 쪄서 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몽골 한 번 갔다 오면 1kg가 쪄요. 그래서 제가 몽골을 7번 갔다 왔는데 7kg가 쪘어요.
정비례하는군요. 네. 디저트는 없어요? 간식 같은 거? 디저트는 없고 맥주는 많습니다. 오, 내가 그거 물어보려 했는데. 네. 아, 이거 딱 적어보니까 맥주 땡기는 느낌이잖아요. 아, 1kg 찌겠네. 네, 찔 수밖에 난 없어요. 더 찌겠다, 나는 가면. 네. 우와, 너무 예쁘다. 주변에 불빛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별 보기엔 정말 좋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태어나서 은하수를 몽골 가서 처음 봤어요. 별똥별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와. 처음 갔을 때는 와 소원 빌어 다들 막 이제 일상이 되니까. 일상이 되니까요. 별 뜨기 전에 그냥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잡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처음에는 이뻤는데 나중에 좀 징그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 어. 아침 풍경은 이렇습니다. 아. 네, 주변이 다 화석지다 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그냥 화석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요? 30몇 도 막 아, 엄청 더워요? 엄청 덥고요. 아. 그리고 그늘이 없어요. 아, 그니까. 네, 햇빛이 너무 강하고 건조하다 보니까요. 땀이 바로 증발을 해버려요. 아. 물 꼭 챙겨가야 되고요. 아, 네. 수분 섭취를. 네. 그리고 이게 지형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뭔가 이렇게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GPS를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아, 그러겠네. GPS가 정말 중요한 게요. 제가 한번 GPS를 안 챙기고 변을 보러 갔다가 예.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와, 패닉 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변이 되는 거네요. 난 0,0은 변이야. 동으로 좀 저거 갔다가 다시 서로 갔다가 이렇게. 예. 한 4시간을 방황했어요. 와, 좀 4시간을 좀 무섭네. 아 이러다가는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저 언덕을 넘어가면은 분명히 저 언덕을 넘어가면은 캠핑장이 있을까 갔는데 또 다른 언덕이 나오고 또 넘어갔는데 또 나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언덕이 그 언덕 같고 그래서 한 번 또 언덕을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여우랑 맞닥뜨린 거예요. 여우가 도망가면서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에서는 내 분명히 여기서 쓰러지면은 저 녀석이 와가지고 날 뜯어먹겠구나. 나 이게 뭐 파먹겠구나. 쓰러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젯밤에 캠핑장이 어디쯤에 있었고 해가 지금 여기 떠 있으니까는 북쪽이 어디 쪽일 거고 진짜 별의별 그걸 다 했어요. 이렇게 망치는 들고 갔거든요. 망치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어디가 북쪽이다 해가지고 해시계를 만들었구나. 네. 근데 걸어가도 안 나오다가 결국에는 찾았어요. 진짜 결국엔 찾아가지고. 그때 엄청 고생하셨겠네. 진짜 고생하셨겠다. 예. 근데 아무도 제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와, 어떡해. 네. 나 드디어 찾았다고 도착했는데 신경도 안 써, 막. 저녁 때까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무서워. 그게 더 무섭다. 그러니까. 네. 그 뒤로는 변을 보러 갈 때도 GPS는 GPS 꼭 챙겨가는 무조건 가져가야겠네. 이게 다 화석지다 보니까는 이게 평지를 그냥 쭉 훑고 가는 게 아니라 언덕이라든지 이런 절벽이 무너진 데를 주로 많이 찾아요. 근데 그 가면은 이제 작은 화석들이 이렇게 있는 곳들이 있어요. 보면 찾은 것 중 하나가 저거예요. 저게 제 이빨이고요. 작은 육식공룡 이빨이고요. 저기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어요. 저 절벽에서 떨어진 거겠죠. 보통 화석이 나오는 데는 한 가지 화석이 나온다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화석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면 그 이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화석도 나오는데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이빨 아니에요? 모르겠네, 전혀. 새끼 공룡의 척추뼈들이에요. 척추뼈가 원래 좀 더 위에 이제 관절돌기랑 이런 게 더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새끼 때는 뼈들이 다 이렇게 융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자탕 뼈라는 얘기가 있어. 죽으면서 다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새끼들은. 다자란 공룡은 이게 융합이 돼 있어가지고 온전한 게 나오는데 새끼 공룡 뼈들 나오고요. 새끼 공룡들이 나오면은 또 주변에 뭐가 나오느냐? 알도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알 껍질도 많이 나와요. 알 껍질들이 이게 있어요. 알 껍질이구나. 좀 또 도톰해 보인다. 알 껍질들을 보시면은 저게 숨구멍들이 있어요. 네, 네, 숨구멍들이 있는데 이 숨구멍의 개수를 또 세면은 이 공룡이 알을 다 묻었는지 반만 묻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숨구멍이 굉장히 좁은 면적에 많이 있는 애면은요. 많이 묻었다. 많이 묻었던 애들이죠. 거북이처럼 이제 아예 알을 땅속에 묻었던 애들이고요.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지혈을 이용해서 새끼를 부화시킨 애들이고 숨구멍이 비교적 적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공룡들 같은 경우는 반만 묻고 태양열을 이용을 하거나 혹은 어미나 수컷 공룡이 이제 품어줬거나 혹은 그 위에 식물을 덮어서 식물이 이제 부패되면서 발생하는 열로 부화를 시켰거나 그렇군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언니예요, 언니.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작은 화석들만 보여드렸는데 네. 작은 화석들을 찾으러 여기까지 간 건 아니죠. 보통 이런 작은 화석들이 있는 곳을 잘 찾아보면은 네. 큰 것도 나옵니다. 오. 와, 우와. 대박이다. 네, 이건 월척이다, 월척. 아, 예.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아직 지금 논문으로 나온 공룡이 아니어가지고요. 오. 네. 이게 지금 거대한 목긴 공룡의 왼쪽 허벅지뼈 우와. 야. 하나예요. 거의 사람 키만 하죠. 진짜 크네요. 네네.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온 작은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주변을 파고요. 그대로 저기 뼈를 깔끔하게 테두리를 파서 뼈를 그냥 끄집어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진 않고요. 뼈 주변에 있는 암석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보통 발굴을 합니다. 그게 또 좋은 어떤 연구 자료가 될 수도 있어서. 그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암석까지 해서 같이 발굴을 해가지고 옮기면은요, 그게 약간 쿠션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러겠네요. 저걸 발굴하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또 이해가 달라요. 근데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소유주가. 몽골 화석이니까 몽골 거겠죠. 근데 이제 영구 임대라든지 이런 거를 옛날에는 했었어요. 네, 최근에도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연구를 먼저 해줄 수 있게는 해주는데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겠다. 소유주는 우리지만 네, 연구는 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암석이 단단하다고 했죠. 예. 이건 우리나라요? 아니, 저 접니다. 드릴 가지고 지금 저 밑에 제 손바닥만한 와. 뼈 하나가 있는 건데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꽤나 어려운 작업이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저거 끝나고 이제 그 숙소에 가서 자잖아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몽골과 달리 텐트 치고 잘 필요가 없어서 네. 그건 좋아요. 숙소에서 있으면 팔이 계속 떨려요. 그렇겠다 진짜 근데. 네, 물 마시려는데 물도 막 떨리면서 먹고 칫솔질하는데 아래서 전동 칫솔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치. 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화석을 연구하면 좋긴 한데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파편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몽골이 좀 더 뭔가 뼈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좋죠. 훨씬 좋은 환경이다. 네. 그렇군요. 사실 몽골에 살았던 공룡이나 여기 살았던 공룡이나 당시에는 이게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에 공룡알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공룡알의 단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대략 어느 무리의 공룡이 그거를 낳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은 일본에서 나온 거, 중국에서 나온 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같은 종류들이 나와요. 비슷비슷하구나, 그냥. 네. 아예 그냥 같은 종류의 공룡들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네. 약간 느낌이 있어요. 수염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 민수의 향이 나요. 민수의 향이 납니다. 느낌이 민수 있어요. 스멜. 이건 뭐냐면요. 공룡 뼈를 이제 꺼냈잖아요. 암석이랑 같이. 예. 그걸 그대로 트럭에 실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석고봉대로 감아줍니다. 네. 약간 보호 차원에서. 네. 좋다.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것도 비가 온 날이거나 그러면은 이게 또 잘 안 말라요. 그러겠네. 네. 다 어렵네. 네. 쉬운 게 없어. 그리고 이거 할 때도 석고랑 이런 게 손에 묻고 바지에 묻고 그래서 연구실로 가져오면은 석고 자켓을 풀고 거기 있는 암석들을 이제 치과용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끌어냅니다. 제 후배예요. 저렇게 끄는구나. 네. 저거 하나 끌고내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게요, 공룡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큰 목긴 공룡이에요. 그런 거는 화석 처리 다 하는데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발굴을 했는데 너무 크면 기분이 안 좋겠다. 네. 너무 크면 기분이 안 좋겠다. 내가 만약에 50대 이걸 딱 했어. 60대 그러니까 딱 발견하자마자 아씨 이거 이거. 논문 각이 안 나오잖아. 논문 각이 나와야 되는데. 작은 공룡일수록 빨리 하겠죠. 네. 그래서 공룡 연구하는 사람들은 작은 공룡 좋아합니다. 그러겠네. 10년. 다시 묻어. 발견하는 순간 너무 야 이건 공룡이 아니야. 그러네. 달고 나 10년 긁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석고봉대를 챙겨가는데 정말 많이 챙겨가거든요. 근데 너무 큰 공룡을 발견했는데 석고봉대가 부족하면은 다시 그냥 묻어놓고 와요. 진짜 그런 네. 일이 있었네. 있네. 야 묻어. 여기서 본 건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표시는 하고 오죠. GPS에다가. 다시 오죠. 근데 다시 갔는데 없어질 때도 있어요. 왜요? 도굴꾼들 때문에. 뭔가 소문이 나는 거지. 어디론가 정보가 새는 거지. 공룡을 찾았는데 머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머리만 가져간 거. 머리만 가져간 거예요. 머리는 누군가가 사가지고 거실에 두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됐어요. 풍화가 많이 돼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 도굴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머리뼈를 다 부순 다음에 이빨만 다 뽑아가요. 와 도굴꾼들이 또. 네. 그래서
화석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그 연구기관의 화석 수장고에 다 이렇게 그 화석에 맞게끔 상자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다 이쁘게 다 보존을 합니다. 저거 진짜예요? 저거 진짜입니다. 와, 네. 저거 발견하면 진짜 기분 좋겠다. 저 때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거겠죠. 길이도 재고 사진도 작업하고 형태적인 거를 이제 기술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 저게 뭐 티라노사우루스 과에 속하는 공룡이다 하면은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과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맨 앞에 콧구멍, 중간에 조그만 거 하나랑 큰 게 하나 있는 그게 이제 비강. 네. 비강. 뒤쪽에 그리고 그 다음에 길쭉한 게 눈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네. 저건 이제 턱 근육이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턱 근육이. 음. 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턱 근육이 왜 볼록하게 튀어나오냐면은 저게 만약 막혀 있으면요 턱을 닫았을 때 턱 근육이 그럼 안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뭔가 나올 때가 있어야지. 튀어나와야 네, 돼요. 튀어나와야지. 네. 그렇죠. 이게 아니면 뇌가 조여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공간이 좁아지니까 네.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구멍이 생긴 거예요. 아래턱에도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신기해 저런 거 보면. 그럼 뇌는 어디 있어요? 뇌는 안에 보면은 또 뇌함이라고 하는 또 뼈가 있는데요. 그 안에 네. 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우와. 보고된 공룡들이랑 다르다 하면은 신종인 거죠. 아. 제가 명명했던 공룡이에요. 진짜요? 네, 타르키아 투마노바의 직접 발견하신 거예요, 얘를? 발견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논문은 제가 쓴 거죠. 대박. 발굴과 발견 자체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갑공룡을 많이 발견을 하셨어요. 예. 이거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투마노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타티아나 투마노바라는 옛날에 갑옷공룡 많이 연구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의 좀 도움을 좀 받았어요. 오래된 논문 같은 거 받거나 할 때. 그래서 감사의 의미에서 이름을. 이름을. 또 장명의 어떤 그게 있나 했는데 이제 감사의 의미로.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요. 사실 이름 붙이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본인 이름을? 보통 자기 이름은 안 붙여요. 그건 좀 약간 좀 창피한 일인가? 자기 제가 이름은 또 안 너무 붙입니다. 제가 좀 너무 격조가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부를 싶은 수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면은 신종이고요. 근데 꼭 신종만 발견하는 건 아니죠. 신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이것도 제가 연구를 한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쯤에 탈라루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발견이 됐었어요. 몽골 고비 사막에서요. 갑옷 공룡인데 정수리 부위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에 뿔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둥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이 형태를 모르면은 다른 공룡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알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뭘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저희 컬렉션 중에 이 타라루스에 해당되는 공룡이 머리뼈가 3개가 더 나온 거예요. 근데 보존율이 되게 좋죠. 주둥이 끝까지 나오고 저것들을 합쳐서 머리를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50년 만에. 근데 저걸 통해 가지고 얘네가 굉장히 땅에 가깝게 자라는 식물을 그렇게 훑어먹는 공룡이었다는 것도 알아냈고요. 그걸 직접 연구하신 거군요.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진화된 갑옷공룡과 원시적인 갑옷공룡의 약간 사이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많은 걸 알아냈네요. 네, 많은 걸 알아냈어요. 역시 필요하구나. 그렇지. 이게 처음 발견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일 수도 있지만 처음 발견 안 해도 나중에 더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낸 것도 되게 중요한 발견인 거잖아요. 그걸 하신 거군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달라 보이시는데요. 역시 공룡 미수 다릅니다. 네. 이것도 또 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 아쉽게도 이 갑옷공룡은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예. 아마도 도굴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특정 종으로 분류를 아예 못했어요. 갑옷공룡은 머리가 되게 중요해요. 머리가 기준이 되거든요. 뿔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종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머리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연구할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몸통이 정말 온전하게 잘 나왔어요. 앞다리, 뒷다리, 그리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붙은 가시까지 이런 식으로 온전하게 보존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시아에서는 이게 2번째고요. 예. 전 세계에서는 3번째예요. 저걸 몸통을 자세히 연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해봤더니 갑옷공룡들이 굉장히 발달된 앞다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몸 구조 자체가 땅을 잘 파는 동물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발굴했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근데 이렇게 딱 발굴하고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논문을 쓰라고 좀 줘요? 교수님께서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한 화석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하나씩. 보통은 자기가 발굴한 거를 자기만 연구하진 않아요. 그렇죠. 다 같이 가서 야외에 가서 뭘 발견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발굴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물고기를 찾았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물고기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네, 코업을 할 수가 있죠. 코업을 할 수 있군요. 네. 좋네요. 내가 이 나이에 다 해야겠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저 땅을 잘 팠을 거라고 제가 저기 해석을 했잖아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데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과 비교를 하면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비교한다고 비슷하면 다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비슷하면은 비슷하게 생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연은 이게 수렴진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비슷한 뭐 환경에서 비슷하게 살면은 비슷한 형태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윗줄에 3마리를 보시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고슴도치죠. 두 번째는 뭘까요? 저거 스컹크 아닌가? 뭐예요, 쟤? 뭐지 저거? 호저. 아, 포큐파인이라고도 하고요. 포큐파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좀 어려워요. 텐렉이라는 동물이에요. 다리가 10개?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텐렉인데 네. 이 동물들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털이 가시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예요. 근데 이 동물 세 동물이 서로 가까운 관계일까요? 아닐 것 전혀 다른 아니에요. 지역에서 이렇게 네. 나오는군요. 전혀 다르고 기원도 다 다릅니다.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무리가 따로 있어요. 고슴도치는 쥐도 아니고요.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발굽 동물에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커요. 그 걔네만의 그게 있구나. 네, 고슴도치가 있죠. 옆에 호저는요 네. 설치류예요. 그렇구나. 아예 다르구나. 쥐예요, 쥐. 쥐구나. 네, 쥐의 한 종류고요. 어. 텐렉은요 코끼리의 친척이에요. 아프로테리아라고 하는 동물 무리가 있는데요. 아프로테리아 안에 이제 듀공, 매너티, 코끼리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주공. 텐렉도 코끼리 들어갑니다. 느낌의. 네, 텐렉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 다른 기원의 동물들인데 비슷하게 진화를 한 거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또 다른 수렴 진화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 너무 귀여워요. 왼쪽에 있는 게 날다람쥐죠. 안다람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뭘까요? 두 똑같은 똑같이 생기긴 했죠. 다람쥐. 슈가 글라이더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슈가 아이, 글라이더? 박사님 그걸 어떻게 맞춰요 제가. 슈가 글라이더. 나중에 제가 그 신약 구조 가져올 테니까 맞추세요 꼭. 에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슈가 글라이더. 슈가 글라이더인데 어. 날다람쥐는 설치류예요. 슈가 글라이더는 유대류예요. 완전 다르구나. 코알라의 친척이에요. 오. 근데 비슷하게 너무 진화를 똑같이 했죠. 생겼어요. 네. 저 상태에서 만약에 하늘다람쥐는 오늘 살아있는데 슈가 글라이더는 화석으로 발견이 됐어요. 슈가 글라이더로 화석을 발견했을 때 날다람쥐랑 비교를 하겠죠. 네. 그 날다람쥐랑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 네. 비슷하게 행동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네네. 어. 물론 100% 그렇진 같지는 않지만. 않지만은 어떻게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구조라든지 이런 게 오늘 살아있는 동물과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은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오. 각 그런 해부학적 특징들을 조사를 해서요. 저렇게 리스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에 있는 리스트가 뭐냐면은 이게 제가 연구에 썼던 건데 네. 갑옷공룡의 종류들이에요. 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 보면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과학자들이 만든 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학자마다 사용하는 리스트가 다르긴 한데 뭐 1번은 뭐 주둥이가 끝이 납작한가 뾰족한가 맞으면 0, 뾰족하면 뭐 1, 목적에 어떤 돌기가 없으면 0, 있으면 1, 돌기가 2개면 2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예,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요. 유사한 것끼리 묶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가계도를 만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진화 개통도를 만듭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만들면은 이 공룡 무리의 진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네. 그래서 연구했던 게 갑옷공룡들이 머리가 커지고 눈 뒤에 있는 골편의 개수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통점 찾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이런 식의 연구들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료가 없는 거는 물음표로 표시를 해야 돼요. 모든 공룡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공룡 무리 안에 물음표가 너무 많으면은 진화 개통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하나만 바뀌어도 확 바뀔 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룡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든 개통도를 그렇게 100% 믿지는 않아요. 네. 가끔 이제 공룡 매니아 분들은 논문에 나온 분기도를 굉장히 맹신하는데 정작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틀릴 수도 있고 언제든 틀릴 수 있다. 네. 그게 뭐 과학의 기본 자세기도 하고. 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종류의 갑옷공룡을 발견을 했어요. 지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판매되고 있는 화석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지층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느 지층에 어느 높이에서 발견됐다 이런 정보가 저희가 다 기록을 하거든요. 네. 그걸 해야 시기별로 이제 이 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랑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갑옷공룡의 주둥이 형태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 거를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애들은 벌크 피딩이라고 해서 지면 위에 자라는 키 작은 식물을 그냥 막 훑어먹는 먹는. 애들, 끌고 먹는 애들. 그래서 주둥이 끝이 납작합니다. 셀렉티브 피더는요 주둥이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뜯어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키가 있는 관목의 나뭇잎을 뜯어먹는 애들. 오늘날 동물들도 주둥이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가복공룡도 나열을 해봤더니 네네네. 주둥이가 온전하게 보존된 것들이 많아서 나열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은 보통 습한 환경에서는 잘 먹이 분담이 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타랄로스라는 공룡과 자간테기아라는 공룡이 서로 다른 걸 먹으면서 공존을 해요. 근데 갑자기 건조한 환경이 되면서 전부 다 벌크 피딩을 합니다. 아. 그 나중에 습한 환경이 되니까는 벌크 피딩을 갑자기 안 하고 전부 다 셀렉티브 피딩을 해요. 나뭇잎 뜯어먹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얘네가 키 작은 식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간 거다. 다른 하나는 키 작은 식물을 먹는 초식 공룡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경쟁에서 밀려서 갑자기 매기 효과. 네. 알 수 있는 게 많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게 중요한 거구나. 아 근데 약간 어디서 이쪽 나왔는지. 연구가 진짜 어려워. 기본적으로 가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새로운 화석 때문에 갑자기 뭔가 그러니까 바뀌는 다 경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룡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다 써가지고 인쇄 들어가는데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서 분류가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 책은 나오자마자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오자마자 틀린 게 됐어. 네. 공룡 박사가 썼는데 네.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뭐 공룡계에도 또 뭔가 뉴스도 많이 나오겠네요. 다른 화석으로 발견된 동물들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죠. 워낙 또 네. 연구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군요. 100명 안 됩니다. 100명이 안 돼요? 공룡 연구하는 사람들 100명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공룡 뼈를 연구하는 사람은 5명이 안 됩니다. 공룡으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은요? 공룡뼈로 박사학위 하신 거죠? 저는 공룡 뼈로 박사 네. 했어요. 지도 교수님, 네. 저 네. 일단 셀 일단은. 수 있구나. 2명? 일단은 세는데요? 2명? 네. 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2명 중에 1명과 이렇게 앉아 있는 거네요. 와, 진짜 별로 없다. 근데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죠? 지금 대학원생들도 있고요. 그분도 다 아는 분들이겠네요. 예. 진짜 귀하신 분이었군요. 이집트급이네, 진짜. 우리 광민 소장님도 그렇잖아요. 거기도 2명 있잖아요. 여기도 2명 있는 영역의 사람을 모시고 이렇게 재미난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공룡 이야기 많이 해주시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